안녕하세요. 오늘 국토부 공청회를 했었죠. 그 영상을 만든 날짜가 4월 29일인데 아무튼 지난번 교통연구원 발표와 크게 다른 점은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GTX 이야기가 아닌 유튜브 채널 이름이 강서구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서구에 관한 교통망을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이번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대장홍대선, 서울 2호선 청라현장, 신구로선, 서부권 BTX, 이 네 가지가 우선 강서구하고 직접적으로는 좀 연관이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대장홍대선, 이게 원래는 이름이 최초로는 원종 홍대선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서부광역철도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는 거는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서부광역철도라는 말 자체가 김부선이라고 말하는 이 노선도 공식 명칭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서쪽의 급행 계열의 열차들을 통칭하는 약간 그런 큰 개념이 돼버려서 이번 이야기부터는 이게 서부 광역철도라고 안 하고 대장홍대선이라는 이 이름으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알려진 노선도를 보면은 이번에 이제 추가된 곳이 대장이죠. 대장, 그 다음에 원종, 고강, 신월, 화곡, 강서구청, 가양, 덕은, 상암, DMC, 성산, 홍대 입구까지고, 이 중에서 급행 노선은 대장, 원종, 신월, 화곡, 가양, DMC, 홍대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승역들을 보면은 원종이 이제 대곡소사선, 이제 수도권 전철 서해선이라는 큰 노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철 목동선에서 이제 신월하고 분기를 하게 되고 환승을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우리 강서구민 분들한테는 익히 잘 알려진 화곡하고 가양하고도 직접 환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강 넘어가면 DMC하고 홍대 입구인데, 이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공항철도하고 경의중앙선이 똑같은 노선을 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현재까지 발표된 그런 예상 노선도하고 예상되는 급행역들이고, 강서구에는 어떤 이득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전철이 없는 강서구청역, 강서구청 자체가 이제 마곡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 역의 이름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화곡역 이럴 수도 있겠죠. 강서구청역, 현재 지금 강서구청 부지가 전철역이 없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전철망 교통이 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곡에서 가양 이 사이의 길을 이제 화곡로인데, 이 화곡로가 거의 상시 정체에 좀 가까운 도로죠. 그러한 도로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제일 큰 강서구에 이득을 줄 수 있는 노선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DMC 홍대 입구, 특히 5호선 라인 화곡역 기준으로 DMC나 홍대 입구를 가려면은 영등포구청에서 환승하거나, 안 그러면은 김포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는 약간 좀 삥 돌아가는 노선, 어느 쪽으로 가든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그래서 5712 같은 버스들이 여전히 잘 운행되고 있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대중교통망으로는 뭔가 애매한, 특히 전철망으로는 애매한 그런 지역들을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되죠. 화곡역 기준으로 급행을 타면 내정거장이거든요. 홍대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를 바탕으로 일지로, 예를 들어 화곡역에서 일지로 가려면 영등포구청에서 환승을 하거나, 안 그러면 충정로에서 환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곡에서 홍대 입구까지 급행 타면 내정거장만 간 다음에 홍대 입구에서, 물론 홍대 입구에 지금 환승이 썩 그렇게 편하진 않겠지만, 하지만 워낙에 급행으로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10분 초반, 12분, 13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곡역에서 홍대 입구까지. 아무튼 빠른 이동 시간을 바탕으로 일지로 쪽의 접근 시간이 많이 좀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강서구의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논란의 주인공인 김부선 기준으로는 굉장히 이 노선이 애매합니다.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내려요. 그 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에서 타든 골드라인에서 장기로 환승을 하든, 안 그러면 검단에서 타든, 원종에서 내린 다음에 이제 그 소사대곡선 원종에서 한번 내려서 1회 환승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원종에서 이제 다시 이제 대장 홍대선을 타고 화곡역으로 가는데, 거리는 짧은데 벌써 2회 환승입니다. 이게 장거리의 다환승이야 많은 사람들이 좀 납득을 할 수 있지만은, 단거리의 2환승이라는 거는 환승장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김부선 라인 이용객들은
이 대장홍대선을 거의 웬만해서는 뭐 쉽게 타진 않을 것 같고, 보통은 이제 개항에서 공항철도 타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뭐 어차피 그래봤자 5호선 타려면 똑같이 2회 완승이거든요. 그나마 마곡나루 딱 한 곳만, 마곡나루 DMC 정도만이 이제 1회 완승인 거고, 좀 별로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인접한 전철이지만은 쓸데없이 복잡해지는 그러한 별 쓸모가 없는 환승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민 입장에서 이 대장홍대선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만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 노선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이게 아마 2011년 혹은 2012년부터 이게 신기남 의원, 그 당시에 이제 강서구 갑 국회의원이죠. 신기남 의원이 제안을 해서 이제 마포 쪽, 강서 쪽, 부천 쪽 정치인들이 이제 합심을 해가지고 이 노선을 잘 해보자라고 했지만은 막상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썼던 그런 상황이 좀 많습니다. 우선 2호선 지선으로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될 것 같은 경전철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부천이 합세하면서 광역전철이 이제 중전철로 그렇게 현재 노선의 모습을 취하게 됐죠. 즉 초기 계획에서부터 많은 좀 시간적 지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기지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2015년인가요? 그때 이제 1차 지자체 예타라고 해도 이게 GTX와는 다르게 여기서 지자체 예타를 통과하면은 이런 노선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국토부에 반영이 되거든요. 어쨌건 강서구랑 마포구랑 부천시가 힘을 합쳐서 예타를 돌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2호선 본선인 신정 차량 기지를 쓰겠다고 했다가 예타 빠꾸를 한번 맞고 이제 두 번째 예타를 돌리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자체들이 문제를 풀고 해결을 한 그런 노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큰 또 정부가 삽질을 하죠. 대장신도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장신도시를 아마 2019년 4월에 발표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장신도시에 발표라는 게 이게 뭐 예고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며칠 날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전에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원종 홍대선이죠. 원종 홍대선에 대한 두 번째 예타 결과가 2019년 5월에 발표를 하기로 결정이 나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원종하고 대장은 바로 인접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장 신도시가 4월에 발표를 하니까 5월에 발표를 하기로 했던 원종 홍대선은 갑자기 연말로 발표가 늦춰졌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10월쯤에 서울시 의회 회의록을 뒤져보니까 원종 홍대선 예타 결과 발표가 늦어진 제일 큰 이유가 대장 신도시 발표, 정부의 발표라고 그렇게 회의록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즉 대장 신도시 때문에 원종 홍대선이 발표가 그만큼 늦어졌는데,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그렇다면은 대장 신도시를 발표를 하면서 신도시 교통대책으로서 원종 홍대선을 충분히 언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전혀 언급을 안 하고 뭐 SBRT 뭐 이런 것만 신나게 언급하고 원종 홍대선을 원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대장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원종 홍대선과 같이 묶어서 대장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원종 홍대선이다 라는 발표를 했을 경우는 또 원종 홍대선의 수혜 지역에서 뭐 부동산 신나게 떠돌리는 그러한 제반적 언론적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무시를 했다는 점. 하여튼 그래서 중앙정부는 사실 이 노선에 대해서 아무런 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김부선 터지면서 중앙정부에서 이 노선을 갑자기 푸시해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사실 2021년 이번 4월에 지금 교통연구원하고 오늘 국토부에서 이제 공청회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이 노선을 거의 픽스 고정 확정시키다시피 그렇게 노선을 올려놨죠. 그 전에 이미 3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21대 국회 개원을 할 때 강서구 가불병 뭐 마포 부천 뭐 국회의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서부광역철도 원종 홍대선의 조기 착공을 뭐 계속 부르짖었고, 이미 작년 말에 원래는 지자체 예타에서 비시가 1.0이 넘으면 이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국토부가 이제 이 노선을 갖고 기재부에 예타를 의뢰하죠. 뭐 GTX 편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의 지금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민자 적격성 조사가 들어가면은 중앙정부 예타를 건너뛸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대신 이제 뭐 국비 지원은 전혀 안 받고 순수 민간철도 형식으로만 그런 식으로 가긴 하는데, GTX 같은 경우는 민자 적격성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국비는 들어가거든요. 뭐 제가 알고 있는 게 100%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팩트는
지금 대장홍대선 같은 경우는 전혀 중앙정부 예타를 안 거치고 바로 민자적격성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다라는 부분이고, 민자적격성 조사를 하면서 현대건설 이제 사업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종에서 대장으로 늘리겠다라는 제안이 나왔던 게 이제 언론 통해서 나온 사실이고, 이제 그게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픽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난데없이 갑자기 서부교통망의 축이 강제로 돼버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이전까지는 중앙정부가 아무것도 한 게 없었거든요. 뭐 굳이 했다면은 뭐 예타 건너뛰고 바로 민자적격성 조사로 들어간 거. 사실 뭐 정부가 돈 안 주겠다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지금 대장 홍대선 같은 경우는 이때쯤이면은 이제 민자적격성 조사도 어느 정도 상당히 본 궤도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발표를 하고, 특히 이제 오늘 국토부 공청회로 서울 수도권 교통대책으로는 1순위로 나온 게 대장 홍대선이거든요. 여태까지 이러한 엄청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던 노선인데, 어쨌건 오늘 기준으로는 1순위 맨 첫 바다로 소개가 될 만큼 뭔가 갑자기 푸시를 받는 그러한 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교통연구원에서 오늘 국토부 공청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서울 2호선의 청라 연장이 이제 후보 노선으로 들어갔고, 이 노선에 되려면은 대장 홍대선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을 바꿔보자면 대장 홍대선과 서울 2호선의 청라 연장은 왠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2년 전쯤에 몇 번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워낙에 또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은 서울 2호선 청라 연장과 청라 홍대선, 대장이 이제 대장 홍대선에서 청라까지 이어지면 청라 홍대선이 되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같은 경우, 이제 기본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청라에 서울 2호선에 지선 차량 기지를 설치를 하고 대장 홍대선을 청라까지 연장한 후에 청라에서 화곡까지는 2호선하고 청라 홍대선을 직결시키는 그런 제안이거든요. 따라서 1차적으로 대장 홍대선이 선행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대장 홍대선이 청라로 연장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서울 쪽에서는 까치산역에서 멈춰있는 2호선 지선을 화곡역까지 이어야 되는 그러한 지금 공사가 필요한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화곡 청라 구간은 2호선과 대장 홍대선의 직결 구간으로 운행이 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개념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장 홍대선이 연장되는 게 이제 서울 2호선의 청라 연장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노선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첫 번째 케이스로는 청라에서 신도림까지 2호선 지선이 다닙니다. 뭐 청라, 원종, 화곡, 까치산, 신도림, 이게 이제 서울 2호선 청라 지선의 2호선 노선도가 되겠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양, DMC, 홍대, 일로 가면 이제 청라 홍대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은 공용 구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케이스 2가 청라 홍대선, 여기가 2호선 지선, 여기는 청라 홍대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청라분들이 제일 바라는 그러한 좀 희망사항이 있다면은, 청라에서 강남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열차를 투입하는 방법. 근데 예전에는 전 사실 이 청라에서 2호선 본선 열차 투입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노선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청라에서 화곡은 제가 지금 2호선하고 대장홍대선의 지금 청라홍대선이죠. 공용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인 즉슨 이 구간은 뭐 열차 배차 간격 3분의 1대씩 보낼 수가 있습니다. 2호선 지선을 6분의 1대씩, 청라 홍대선을 6분의 1대씩. 화곡에서부터 이제 청라 홍대 구간은 6분 배차, 2호선 지선 구간은 6분 배차. 이런 식으로 좀 지선을, 그러니까 이거 본선 열차는 이거는 뭐 많이는 못 보내고 설령 보내더라도 뭐 10분에서 15분에 한 대꼴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3분의 1대고, 이 중에서 이제 2호선을 뭐 6분의 1대인데, 그 중에 6분의 1대면 1시간이면 5대 정도가 아니지? 6, 60, 10대 정도를 내보낼 수 있잖아요. 10대로 내보내는 지선 중에서, 신도림까지 가는 지선 중에서 한두 대 정도만
서울 본선 순환열차로 들어가는 편입시키는 방법도 왠지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청라분들은 당연히 논스톱 무한승 2호선 열차를 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강서구 이야기잖아요. 강서구민 관점에서도 화곡역에서 바로 화곡역부터 까치산도 물론이죠. 화곡역 까치산에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논스톱 2호선 무한승 열차를 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2호선 청라 연장이 강서구한테도 잘 되면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괜찮을 거다. 화곡역 같은 경우는 5호선에 청라 혼대선에 2호선까지 추가되는 이제 3환승역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2호선에 엄밀히 말하면 2호선 지선이죠. 지선의 청라 연장과 더불어서 지금 2호선이 자꾸만 서울 밖을 탈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2019년 12월 정도에 관련 내용을 좀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 5호선의 방화 차량 기지랑 2호선의 신정 차량 기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서울 밖으로 이제 이전을 시키겠다라는 연구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게 작년 5월, 2020년 5월에 시작해서 올해 5월에 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지금 자꾸만 이제 서울 밖으로 벗어나는 차량 기지들이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2호선 본선 차량 기지가 5호선과 함께 수도권 서쪽 어딘가. 제일 유력한 지역은 이제 김포이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광명하고 부천 경계쯤 그 다음에 김포 둘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좀 김포 쪽이 좀 더 좀 유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광명시흥 신도시로 인해서 약간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아무튼 김포가 제일 유력한 상황이고, 대장홍대선 차량기지 같은 경우 김포공항 남쪽, 서울의 공항동과 부천의 고강동, 비슷한 이름의 동들인데 경계 부근에 위치될 것으로 지금 예타가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2호선 지선 차량기지가 청라 어딘가에 들어가 있죠. 아마 7호선 차량기지랑 같이 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서울 2호선 같은 경우는 뺑뺑이 순환선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성수 차량기지가 있고 신정 차량기지가 있는데, 신정 차량기지 같은 경우 차량기지 입출구를 위한 지선을 만들면서 이제 이게 까치산까지 연장이 된 신정 지선이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 쭉 가서 청라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김포 어딘가로 가는, 이런 지금 지선이 두 개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현재 진행 중인 5호선, 2호선 통합 차량기지 연구 영역에서 이 김포 혹은 수도권 서쪽 어딘가로 차량기지를 빼는 이 용역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결과가 안 좋으면은 다시 이제 신정 차량기지 이전은 영원히 묘연한 상황이 되는 건데, 저는 이거를 별로 그렇게 썩 좋게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뭐 작년 12월쯤에도 아마 동일 내용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2호선을 어떤 식으로 지금 2호선의 차량 기지를 서울 밖으로 내보내고 지선들을 어떤 식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지금은 뭐 1순위로는 청라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2순위로는 김포도 지금 순위권에 들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아마 김포분들은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게 5호선 연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아무 말이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지금 통합차량기지 이전이 연구 용역 중이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홀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5호선뿐만이 아니라 2호선도 같이 한꺼번에 김포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리고 지선을 청라로 보내면 본선 열차일 수도 있고 새로운 지선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서울 2호선이 김포까지도 지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발표된 시점까지는 약간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신구로선이고 강북 횡단선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 노선에 대한 좀 연장선이거든요. 이 노선의 좀 개요를 보면은 목동역을 중심으로 남쪽은 시흥대학까지,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 강북 횡단선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노선이 보면 선형을 보면은 두 노선을 합쳐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목동역이 여기에 목동역이 있다. 그러면은
신구로선은 이렇게 하고 강북횡단선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노선들이잖아요. 열차 규격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일시키면은 단순히 서울 내부 급행, 강북횡단선 같은 경우 지금 급행경전철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이거는 지금 국가재정 없이 서울시 자체 재정으로 지금 추진 중인 노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흥 대학까지 연장을 된다면은 두 노선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노선으로 한 다음에 이제 국책사업으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도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럴 경우는 이제 급행경전철에서 중전철로 이제 광역전철이 되는 거니까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는데, 어찌됐건 뭐 합쳐지지 않던 뭐 강서구 입장에서는 득이 되겠죠. 우선 왜 득이 되냐? 강북횡단선이 지금 목동에서 출발해서 등촌 이동을 거의 뭐 완전히 관통을 하면서 등촌역에서 환승이 예정돼 있고, 그렇게 된다면 설령 이 노선이 각각 별개의 노선이어도 시흥에서 쭉쭉쭉쭉 이 신구로선을 타고 온 다음에 이제 목동역에서 마곡 가실 분들은 뭐 5호선에서 환승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9호선 가실 분들은 좀 더 가셔서 등촌에서 좀 뭐 2회 환승이라는 좀 환승장이 커지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다 가능은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마곡 시흥에서 사시는 분들의 마곡 출퇴근 루트가 더 추가된다. 없던 게 생겨나는 건 아니고, 왜냐면은 지금 대곡토사선이 시흥에서 출발해가지고 김포공항까지 가니까요. 예, 뭐 같은 지역은 아니기는 한데, 아무튼 시흥에서 강서구 접근 루트가 더 추가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직주 근접도 옛날 개념이고 직주 유동인구까지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지역이 메가시티가 되는 제일 빠른 지름길이라 생각을 하고, 유동인구를 최대한 많이 끌어모으는 게 베스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신구로선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강서구와 별 접점이 없는 노선이지만은 강서구에 직장을 갖는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노선이다라는 좀 그러한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난데없이 BTX라는 걸 새롭게 발표했더라고요. 행주대교, 올림픽대로 행주대교부터 당산까지 버스 전용 차선 같은 거를 놓겠다는 건데, 이건 좀 아무리 좋게 봐도 버스 전용 차선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왜 할 거면 강남까지 가지 왜 당산에서 끊습니까, 이걸? 당산에서 끊으면은 당산이역 이후부터는 지금처럼 막힌다는 거고, 제가 2019년에는 좀 직장이 서초 쪽에 있어가지고 가끔씩 차를 끌고 나간 적은, 출퇴근을 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직장의 출근 시간이 10시였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시간 러시아는 피하고 다녀서 강남의 교통체증을 저는 사실 정확하게 그렇게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쩌다 한 번씩 그 시간 좀 빠른 이른 시간대에 가도 제일 문제는 지금 당산이 아니고 저기 한강철교죠? 한강철교부터 강남 구간이 가장 체감적으로 막히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10시 출근이면 한 8시 반쯤 나오면은 강서구 쪽에서 막히다가 염창부터 거의 한강철교 직전까지는 그렇게 큰 정체는 없다가 이제 한강철교 들어오는 그 분기되는 부분 있잖아요. 양 차선으로.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정체가 시작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큰 단축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심지어 정부 발표에서도 뭐 90분 소요 시간을 60분으로 단축시킨다는데, 어느 지역은 GTX 타고 완전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중심부 강남이나 서울역까지 20분 만에 들어가거든요. 이걸 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 버스의 문제점은 올림픽도로를 신나게 달린다고 치죠. 수도권 지역에서 올림픽대로 이제 김포 같은 경우 김포 한강로죠. 진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김포 한강로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행주산선, 그러니까 그 올림픽도로 끝자락에서 있으면은 김포 한강로 구간의 정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당산역을 빠져나와서 뭐 강남까지 어떻게는 간다고 치죠. 강남을 빠져나왔을 때 강남 내부 정체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한 뭐 뚜렷한 BTX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도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고속버스의 버스 전용 차선과는 좀 차이가 크거든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장거리니까 진입로 진출로가 막히더라도 고속도로에서 막히는 시간을 전부 다 보상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뭐 30km도 안 되는 구간, 30km가 뭡니까? 한 20km 되겠죠? 이 구간만 그냥 좀 차선을 비워둔다고 한들 나머지 지역이 얼마나 큰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나. 특히 이제 올림픽도로나 강변북로의 버스 전용 차선 문제는 뭐 하루 이틀 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됐던 이유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 추진이 안 됐는지는. 근데 이제 승용차를 위한 자동차 도로이기 때문에 승용차 우선권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 그렇게 버스 전용 차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한다는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정리를 하자면은 대장홍대선과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은 한 몸이고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이 될 경우 강서구도 어쨌건 이득이 됩니다. 왜냐? 화곡역이 2호선 환승역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5호선, 2호선 통합차량기지 이전 용역에 따라서 이 노선은 큰 변동성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게 해결이 돼야지 5호선의 김포 연장, 그 다음에 서울 지선 2호선의 청라 연장, 그리고 신정 차량기지의 서울 박 이전 등이 모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발표는 했지만 여기서 지금 로드가 걸린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해결을 될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신구로선은 이제 목동을 매개체로는 하지만 신규 강서구 진입 루트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노선이다 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BTX, GTX 나달라는 GTX는 안 놔주고 갑자기 BTX라는 말을 뭔 이유 때문에 굳이 BTX라고까지 주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90분 걸리는 걸 60분 걸리겠다. GTX A가 일산에서 양재까지 아마 1시간 30분인가 걸릴 겁니다. 이 노선을 거의 30분 미만에 끊는 거거든요. 90분 노선을 30분 안에 끊겠다. 이 정도의 막강한 파급력은 나와야 되는데 90분짜리를 60분으로 줄이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다음 이야기는 아마 마곡 마이스 제가 이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특히 GTX 김부선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